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소비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 특히 기름값이 크게 올라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오르지 않은 것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미국 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휘발유 값의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갤런, 약 3.8리터당 3.4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갤런당 4달러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인들에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데 주요 도시의 고급 휘발유 가격은 이미 4달러를 넘었습니다.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우려로 산유국들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고 추수감사절 연휴 등 겨울 여행 수요가 계속돼 미국 기름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OPEC does not want to ramp up production too much in case there is a sudden economic downturn because COVID could still come back this winter. 겨울철 난방비가 크게 오를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고 자동차 가격 등 다른 소비자 물가도 일제히 뛰고 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겹쳐 물가 상승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부가 오늘 내놓은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보다 6.2% 급등해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이 미국인의 재정 형편을 해친다며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최우선 사안이라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은 정권의 지지율을 위협하는 이슈입니다. 안 그래도 지지율이 하락해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상승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중국산 요소 18,000여 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이미 계약했던 물량에 대한 수출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는데 우선 차량용 요소 300톤이 이달 말쯤 들어올 예정입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수출 절차가 다시 시작된 요소 물량은 18,700톤. 이미 계약이 체결됐지만 중국이 수출 전 검사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며 묶였던 물량입니다. 현재 검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8,700톤 가운데 차량용 요소는 10,000톤입니다. 요소수의 요소 비중이 30%를 좀 넘는 것을 감안하면 3만 톤의 차량용 요소수 제조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매년 소비되는 차량용 요소수가 24만 톤이니 이 가운데 3만 톤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중국에서 그 물량만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당분간의 그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 300톤이 우선 다음 주 중국 현지를 출발해 이달 말쯤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력난으로 요소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중국은 지난달 15일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며 요소의 해외 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물량에 대한 수출이 재개되면서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 제한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수출 절차가 재개된 계약 물량 18,000여 톤 외에 별도의 추가 물량도 국내로 들어옵니다. 외교부는 지난 9월에 계약된 산업용 요소 2,700톤도 최근 다시 선적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요소 수입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끝났다면서 대체 수입처를 서둘러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정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요소수와 요소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긴급수급 조정 조치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생산과 공급, 출고 명령을 내리거나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는 판매 유통업체가 재고량을 정부에게 보고하게 하고 하루 판매량도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2,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어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60명, 1차 유행 당시 74명, 2차 160명, 3차 411명을 거쳐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 중엔 60대 이상 고령층이 82%로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 10명 중 4명은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건 전체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파악된 신규 확진자는 2,140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76명 늘어 오늘 2,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예상되는 상황. 일상회복 이후 최근 한 주 이동량도 코로나 발생 이전인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3차 대유행에 비해 하루 확진자 수는 2배 정도 늘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당시와 비슷한 400명대입니다. 백신 접종이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전체 확진자 규모, 특히 그중에서 미접종 확진자의 규모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57%로 아직은 괜찮지만 수도권의 경우 이미 7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 인공심폐기인 에크모 30세대와 인공호흡기 6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단체들의 반발에 묘지 참배는 하지 못한 채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찰 수백 명의 경호를 받으며 묘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 후보는 방명록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다고 적은 뒤 참배를 위해 추모탑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길 나오세요. 가짜 사과는 필요 없다며 아침부터 비를 맞으며 윤 후보를 기다렸던 5.18 유가족과 단체들의 항의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혼란 속에 한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윤 후보는 추모탑 앞까지는 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묵념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준비해온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민 통합과 호남의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의 일정을 포기하고 돌아선 윤 후보는 이번 방문이 정치쇼란 일각의 비판에 사죄의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쇼 안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후보는 전두환 씨의 비석이 있는 망월묘역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의 사과에 대해 5.18 단체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과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일정대로 갈 뿐이라는 오만함과 일방적인 사과 행보에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